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 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야당의 진단과 또 국민의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제정책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적 정책과 침노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2014년도 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정연설 내용 작성 과정에 의견을 좀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부분은 안 했지만 평소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기 전에 시정연설문 입수해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하신 거 있습니까? 수정이나 보완 의견 제시하신 거죠.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왜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이 내용상에 아주 기본적인 오류조차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돌봄 서비스 예산 얼마죠? 금년에 돌봄 서비스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면 41조인데 돌봄에서 2,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900억, 7,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14년도 6,10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한 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허위 시정연설 내용이자 이미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수반께서 참견을 하신 겁니다. 행정부는 증액에 대한 동의권만 있는 거죠?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 재정, 세출 구조 조정과 특별 교부금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결국 아닌 것을 대통령이 사실 확인도 않고 마치 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IT 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하고 이 관련 예산을 3조 이상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나왔습니까? 결과가? 그 예산 관련해서는 좀 우리 부총리께 좀 물어주시면. 아니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의견도 평소에 제시를 하고 사전에 입수해서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부총리께도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건 타당성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한 거는 매우 지나친 겁니다. 이 강요들은 뭐 했습니까? 국가 시스템은 뭐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부총리 물어볼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아니, 부총리 나와주세요. 네. 총리께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부총리. 그리고 총리께서는 부총리 답변하신 다음에 또 나오실 준비하세요. 예. 국정원 예산에,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에 예비비로 국정원 예산이 있죠. 이거 타당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법규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관한 개선은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슨 사건에 따라서 매번 제도를 바꾸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제도와 지금 현재 규정된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만약에 그걸 이제 지금 아마 존경하는 최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경비 내용상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보안이랄까 그런 걸 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주시죠. 제가 자료 여기 좀 있습니다. 보면 미국도 결국은 12년이 국회 정보위로 되어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영국 역시 국회 정보 보안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불란서 국회 국방위 비공개, 이탈리아 국회 정보위 비공개, 이스라엘 비공개, 여러 선진국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를 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보위에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느냐는 것은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는 정보위에서만 심사해서 총액 예결위로 넘겨서 통과 의뢰해서 본회의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못합니다. 정보 예산은. 미국은 정보기관 예산 심사를 우리나라의 정보위와 같은 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및 예산위죠. 미국은 본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또 상하원 세출위에서 세출위 국방소위에서 확정된 프로그램에 세부 자금을 할당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을 보시겠습니다. 영국도 단일 정보 회계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하지 기재부처럼 이렇게 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이 정보 예산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독일입니다. 동서독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1970년도부터 이 정보기관 관련된 예산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보위에서 합니다. 하는데 국회 예산이
독일에서는 의회통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위격인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집행내역을 공동심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이 이렇습니다. 부총리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 제가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적시하신 미국, 영국 여론을 비롯해서 국회와 또 행정부와의 관계, 이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독일 같은 소위 말해서 어떤 내각제 그런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데서 생각하는 어떤 통제의 수단하고 우리처럼 이러한 대통령제 중심제 하에서의 그러한 예산의 통제 수단,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상에 어떤 정부위원회에서 그런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또 그걸 예결 심사에 심사로 간주한다는 국회법의 규정, 그 취지는 아마 좀 더 정부위에서 보다 예산 결산위에서 심의에 준하는 그런 엄밀한 심사를 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말씀이 지금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내각제를 여기다 갖다가 붙이시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뉴스가 됐습니다만 120만 건 또 날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심리전단 예산 줘야 됩니까? 각 부처 내지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것은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의 용도 또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될 국정원에서 국내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데 한 번 공소 변경 허가한 5만여 건에서 어저께 신청한 것은 120만 건이 넘고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 범죄 행위로 확정이 되면 심리전단 예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런데 안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안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주고 또 잘못하고 이게 되풀이되고 그래서 여야가 또 정쟁을 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운명을 건 또 승부를 하고 그 후유증을 갖고 또 5년 동안 싸우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은 이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것이 단순히 분리돼서 사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심리전단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야당은 못 주겠다 그러고 여당은 주겠다고 정부위에서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간은 예산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신 우리 최승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여전히 지금 현재 국회법에 정부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시에 규모라든지 또는 세부 내역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의 강도가 또 그 심사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정부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결위의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런 정부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도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현재 제도 중에 어떻게 하면 현재 운영을 개선할까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 의견을 여쭌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충분하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정부위원회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좀 심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주세요. 예산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네.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국가정책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개입 문제로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정책과 예산이 동전의 양면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면 지금 올해 예산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조건 민생 때문에 예산 해달라는 이런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엉터리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이 단계에 있고, 그런 점은 그 문제대로 처리할 일이고, 예산 문제는 국가 기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총리님 취임하셨죠? 금년 2월입니다.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 대선 개입 이 사건을 가지고 국회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해법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혁점이 있으면 하자는 여당 측에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회 예하간에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73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오늘부로 120만 건이 됩니다. 또 다음에 몇백만 건이 될지 모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정부 여당이나 또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이게 미미한 문제를 갖고 왜 그러냐, 이게 처음에 항변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0만 건입니다. 보엇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보엇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했다고 공소장 변경 내용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엇이 뭔지 모르시죠? 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하는 것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변경허가 과정에서도 이진환 2차장에 의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 접하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공정한 수사입니까? 수사팀이 압력을 안 느끼겠습니까?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수사팀을 찍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황교안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이 수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의 문제, 지금 수사팀의 문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라고 장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황교안 장관이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은 수사 개입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해법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검찰 수사에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각종 압력과 부당한 이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주장하는 건데요. 특검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고, 대검 또 법무부 대검 등에서 감찰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고, 오늘도 추가로 그 기소가 될 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수사 라인은 다 검찰에서 파견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정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그래서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127석의 야당입니다. 특검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나올 게 더 나올 거라는 어떤 숨겨놓은 사실이라도 인지한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긴 터널에서 못 빠져나오니 야당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예산 심의도 원만하게 하고 정책과 예산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탈출구를 찾자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국정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 사령부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혐의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털고 가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시라고 현재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보필하고 그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거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털고 가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죠? 초기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또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사이버 사령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사이버 사령부는 어떻게 할 있는 거예요? 상황이고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할 사이버 거예요? 사령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믿고 기다려 달라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압니다. 지금 학고를 입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저도 수차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서 또 새로 뭘 하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저는 법리적으로나 사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 운영은 그리고 집권 세력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은 1cm도 나가지 못하는 여야의 갈등을 해결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전국의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령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국가 시스템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해서만 사퇴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을 놓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런 이 정부를 놓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충돌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지속이 되면 전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법을 제시를 해야죠. 지금 해법이 기소되어 있어 재판이 되고 있고 또 사이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소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거면 전부 사퇴해야 됩니다. 야당만 탓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한 거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국정 운영하는 겁니다. 총리님이 보십니까? 이 보시 뭔 줄 아세요? 자동으로 또 혹은 반자동으로 이미 입력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트윗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하면 이거 퍼날르는 그런 겁니다. 총리님이 보시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런 긴 터널이 계속되면